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장으로 김은경 교수가 들어왔잖아요. 지금 두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모임을 가져가지고 민주당의 혁신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의에서 당 쇄신의 방향과 주요 의제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혁신위 관계자가 할 언론에 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각 위원들에게 이날 회의에서 의논할 그런 혁신 방향과 의제를 미리 생각을 좀 해가지고 오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를 사전에 사발 통문을 돌린 것 같습니다. 이날 혁신위의 운영 방향과 의제 범위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할지 지켜보기로 했다 이러는 겁니다. 지난 20일이었죠. 20일에 그 1차 그 회의 결과를 발표했고, 그때는 이제 위원들하고 상견례 자리를 가졌는데, 그런데 혁신위가 최근에 불거진 전당대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도 도덕성 논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제도적인 쇄신안부터 만들기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대략적인 윤곽은 이제 첫 번째 모임에서 나온 상태고, 김은경 그 혁신위원장이 첫 회의 직후에 기자들에게 혁신이 첫 번째 의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2020년 이후 민주당 의원의 당직자들이 부패한 그런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진단을 좀 해보고 넘어갑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는 이 제도적인 그런 쇄신안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렇게 또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김은경 위원장이 임명된 그 다음에 경향신문하고 전화 인터뷰를 할 때 뭐라 그랬나 하면은, 돈봉투 사건 그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혁신위의 첫 번째 주제로 돈봉투와 관련된 국회의원들의 부패 비리, 이거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도적인 혁신안을 만들겠다, 그렇게 하는 그 얘기는 평소에 첫 번째 얘기했던 거하고는 내용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그간에도 한번 얘기한 일이 있지만은, 지난번에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가 느닷없이 미리 배포한 원고에 또 없는 본인의 그 불체포 특권 포기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되고, 분위기를 일신하고자 하면은 자신에 대한 그런 비난의 여론도 잠재우기 위해서 원고에도 없는 것을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혁신이도 이제 이거를 이 선언을 했는 거는 이재명이 그 다음 수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수는 뭔가 하면은 혁신위를 통해 가지고 혁신위에다가 모든 정권을 실어주면서 혁신위를 통해서 이제 차도살인 하겠다 이거지. 혁신위를 빌어서 이재명이 마음 먹고 있는 것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제 차도살인을 하는데 남의 칼을 빌어서 정적을 죽이는 거예요. 일단은 이 불체포 특권이 이거 분위기로 제대로 고양을 시키니까 이 제대로 고양이 됐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그런 불체포 특권을 이재명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나니까 그 1차의 관문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그 다음 나오는 말이 그거잖아요. 이재명 혼자만 불체포 특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의 다른 모든 현역 의원들도 이렇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 민주당 의원들 가짠지요. 이거 안 한다 소리도 뭐하고 바짝 거의 억울하고, 이런 식으로 혁신위에도 분위기를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게 차도살인인 거야. 혁신위를 빌어서 이제 불체포 특권도 전부 다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깜짝 못하게 하는 거지. 두 번째는 공천혁신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까지 이재명에게 대들고 반명 비명했던 미운털 박힌 이런 사람들, 김은경의 그 혁신위의 칼을 가지고 쓱싹 이래 조지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명살상을 위한 그런 혁신위가 탄생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 며칠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오늘 또 어제 그런 CBS의 노컷 뉴스인가요? 거기에 재미있는 그런 기사 보도가 있었습니다.
CBS 노컷 뉴스에는 아시다시피 친민주당 성향의 언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뭔가 뭔 얘기가 나왔냐면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이재명 당대표로 그칠, 불체포 특권은 이재명 당대표의 불체포 특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소속 전 의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김은경 혁신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전체가 불체포 특권을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런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데 혁신위의 한 관계자는 SBS 노컷 뉴스에 이렇게 얘기했네요. 다음 총선에서 국민에게 민주당이 얼마나 기득권을 내려놓는지 보여주는 게 활동의 핵심이다. 이제 다음 선거를 핑계대는 거예요. 이제 이재명 대표 외 다른 의원들도 불체포 특권을 100%란 말을 썼어요. 100% 내려놔야 된다. 100%란 말을 분명히 썼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뿐만 아니라 소속 전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이 100% 논의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혁신위원회의 큰 이슈가 될 것이에요. 그런 의제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혁신위의 대변인은 대변인이 말하는 건 김남희 대변인이 말하는 거는 구체적인 방안은 어디까지 제시할지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이제 밀당을 하는 거예요. 살짝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한 번 미팅 이제 한두 번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를 했으니까 이제 요 정도로 나가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쭉쭉쭉 나가겠지요. 그러면은 중요한 방향성으로 정치에 대한 실망 극복에 대해서 윤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어떻게 포함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논의가 돼야 되고, 이 논의하는 건 맞지만은 정말 이 논의가 어떻게 해야 잘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회의가 끝날 때마다 이제 그 발표가 되겠지만은, 이 불체포 특권은 당 대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소속 전체 의원들로 확대하자. 그래서 국민들 앞에 우리도 기득권을 이만큼 내려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송영길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지요. 송영길 자신은 현역 의원도 아니고 불체포 특권의 혜택을 보는 사람도 아니고, 또 송영길 계의 의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송영길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은 또 구속영장이 오면은 그냥 실질심사대로 가야 되니까 송영길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투항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면서 강력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혁신위의 동력을 돈 봉투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민주당도 처절하게 반성해야 된다 하면서 제도적인 혁신, 공천 이런 걸로 이제 연결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 연결을 지어가는 것을 송영길을 제물로 삼으니까 송영길은 핏대가 사는 거죠. 송영길, 내가 왜 제물이 돼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재명이 이미지 변신을 깨고 이미 이러한 변신을 꾀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김은경이 혁신위원장으로서 밀어주니까 이게 잘 또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쯤 와가지고 이제 송영길이 모를 리가 없으니까 이제 맹비난을 퍼붓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인데 직격탄을 날릴 수가 없고, 지금 흥분해가지고 씩씩거려 들으면서 송영길이 꽂지는 팍 돌아가 버린 거죠. 자기가 알토란 같이 그 아끼는 계양구 지역구도 내주고 또 대표까지 시켜주니라고 애썼고 이래 했는데, 이 송영길이 그렇다고 이재명한테 열받았다 해가지고 이거 그냥 노골적으로 언론에 까고 옆에 사람들이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열나는 거를 검찰이 있는 데다가 화살을 돌리긴 돌리지만은 검찰은 씩 웃고 있는 거지. 한번 날뛰 봐라. 니 풀에 니 죽을 기다. 이런 거는. 검찰보다도 검찰이라는 데는 원래가 그런 곳이 집단이기 때문에 송영길도 그런 집단이라는 것은 검찰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송영길의 뒤통수를 깐 거에 대해서 그냥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아직 본격적으로 붙기도 좀 이런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지 송영길과 이재명의 OK 목장의 결투도 며칠 남지 않았는 것 같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일단 말이죠, 이재명이 지난 그 교섭단체의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니까 친명뿐 아니라 비명도 그때 당시에는 정말 시원하게 잘했다 이래 했지만은, 이게 혁신위를 통하고 뭐 슬슬 기어오더니만은 민주당 의원 전체로 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 이제 딱 그래 얘기해버리니까 반대할 명분도 없고, 반대할 명분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지금 혼자 씩씩거리고 있는 거지. 이재명 지도부에서 최고위원회에서 그 읍참 마속의
그런 심정으로 혁신위의 모든 것을 밀어주겠다. 불체포 특권하는 거 이거 수용하기로 했다. 이래 버리면은 이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꼼짝도 없이 이재명 제재하에 김은경 혁신위 제재하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반발을 하면은 지키기만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되지도 안 하고. 송영길은 현역이 아니니까 그런다지만 현역 의원들은 시절해버리면은 저놈 자식들은 불체포 특권 아주 포기해버리면은 고압 정치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내 반발에 불구하고 이재명이 업참마소교의 심정으로 의원 전원 불체포 특권 이거를 추인한다. 이래가지고 추인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래가 도장 찍으라 그러면 또 도장 다 찍는다고. 공천이 걸렸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재명이 졸지에 도덕적으로 자기 명분은 충분히 챙기는 거야. 아, 이재명 머리 좋아. 그러려면 여론도 상당히 개선이 되고 국민들의 민심도 아, 이재명이 그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혁신위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 그런 것도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혁신위가 일할 수 있게 밀어주니까. 그게 1단계고 그 다음에 2단계는 뭘로 하는가 하면은 공천 학살이죠. 혁신 공천한다 그러면서 공천 혁신을 한다 그러면서 여기에 살인기가 안 도는가. 이제부터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20일날 저 대회에서 이거를 언급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정당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계를 혁파하겠다고. 그러니까 비명계가 바싹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비명계를 겨냥한 그거에 총성 몰가리 시도 아니냐 하는 건데 비명계가 늦게 알아차린 거지. 아차, 이거 봐라. 이게 혁신이 저는 비명계 한 사람 혁신위에다가 전체 다 적끼리 하고 비명계는 한 사람도 안 였잖아.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비명계 하나 여달라 이러니까네 그런 거는 열 수 없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홍천 의원이 어제 그 MBC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느닷없이 공천 얘기를 꺼내는데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몰아붙이면서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 혁신이 본령은 이재명의 1년이 어땠는데 이걸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은 싹 들어가고 엉뚱한 얘기만 해야겠는데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첫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당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으로 대표되는 그런 것들은 기득권 체계를 혁파하고 그다음에 그 혁파를 하면서 그다음 참신한 인재 등용한다 그랬어. 참신한 인재를 등용하고 하는 것이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으로 하겠다 하고 또 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이 어제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미 이 사람들이 각본이 다 짜인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야. 이제 알아차린 거죠. 이런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의심할 수 있다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민주당 공천 룰은 벌써 몇 달 전에 다 돼 있었는데 지금 혁신위가 돌아가지고 다시 손볼 수도 있다. 다시 들여다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이래라 저래라 소리도 뭐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재명의 측근이자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이 그제 YTN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당을 바꿔야 한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혁신위에서 공천위를 손을 댈 수도 있다. 이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친명계로 불리고 있는 그 오선 의원인 안민석 의원이 또 이 라디오에서 총선을 앞두고 혁신의 핵심은 인적인 혁신이다. 이게 사람 참 피말리는 일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물갈이를 하겠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물갈이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명계가 벌써 초기장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김인견 혁신위원장이 공천 발언과 관련해 가지고 비명계 축출하기 위해서 판을 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또 비명계 중진 의원 어떤 분도 혁신위가 공천을 언급하는 거는 계파 갈등을 조장해서 당에 폭탄을 터뜨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맞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차도살인 얘기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니까 이재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할 때부터 이런 것들은 아마 각본이 짜여진 것 아니냐. 김인경 혁신위원장이 임명장을 받고 경영신문사하고 돈봉투 사건이 검찰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부분하고는 태도가 180도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송영길이 뚜껑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1차적으로 국회의원의 기득권 포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천혁신 그렇게 나가는 건데, 공천혁신의 가장 기본이 뭐겠습니까? 대의원제 폐지입니다. 대의원제 폐지. 당원들의 공천에 대해서 당원 공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개딸 공천 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 비명계에 맞는 대의원들을 폐지하고 개딸들에 대한 공천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들. 그러면은 지금 비명, 반명, 학살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뿐이 아닌 것이죠. 뒤늦게 알아차린 비명계가 핵심이 친명계 일색이니까 비명계 현역 의원도 하나쯤 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현역 의원 꼴랑 하나 있는데 이해식은 그나마도 친명계 현역이, 여기에 대해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아주 강하게 거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그 자체가 기득권인데 현역 의원은 한 명으로 충분하다. 현역 의원을 더 보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그냥 대못질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배수진까지 치는데 자꾸만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난 혁신위원장 던져버릴 수도 있다. 너끼리 해라. 이런 식으로 엎어 놓으니까 지금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은경이 첫날 회의에서 돈봉투 사건으로 추락한 당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회복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겠다. 이 얘기만 했어도 되는데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더해가지고 공천 혁신까지 얘기를 버리니까 이 지금 이제 혁신이나 이재명의 전략 노출이 거의 된 건 거예요. 김은경 위원장이나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실언을 했는 것 같지만은 이것도 실언이 아니고 의도적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 뒷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정치인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비명계가 불체포 특권 그거는 분위기 조성용이고 사실의 핵심적인 것은 비명계를 쳐내는 일에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비명계가 간파를 해버리고 지금 여기에서 뿔따고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김은경 위원장은 본법이 그 전공인 교수이지 정치에 대해서 뭘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까? 정치인의 말은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것은 여러 분야에서도 중요하지만은 장기나 바둑 들 때에도 이 수순이 중요해요. 똑같은 바둑이나 장기를 떠도 어떤 걸 먼저 뜨고 어떤 걸 놔주는가에 따라 가지고 순서에 따라 가지고 그 생사가 달리고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정치인의 말도 타이밍에 따라서 이게 승패가 좌우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타이밍에서 얘기를 하는가는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고, 김은경 위원장이 첫 번째 회의에서 공천 혁신, 인적 혁신 이런 것까지 얘기한 것은 의도적인 전략 노출인가 실수인가? 별로 실수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비명계 입장에서는 앉아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나무 참새가 죽어도 찍은하니까 찍 소리는 내야 되겠죠. 응? 그냥 앉아서 죽을 내가 아니지. 그럼 내가 바보냐? 바보가 아니면 또 어떻게 할 건가? 참 이게 답답한 놀이잖아요. 그건 안 된다. 그럴 수는 없지. 이런 차제에 이제 이낙연이 귀국을 했습니다. 뭔가 비명계도 뭐 술책을 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술책을 낸다 그런 것이 얼마나 낼라는지는 모르지만은 7월 한 달 연구해가지고 8월 달에 거사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거사설의 시나리오가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고 얼마만큼 파괴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거사설도 내가 죽기 위해서는 한 번은 해봐야 되는 거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여름에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서 덥게 생겼습니다. 아주 이 비바람이 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지금 자행되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두고 봐야 알고 이낙연의 그런 온유한 그런 성품에서 얼마나 그런 강인한 전투력이 나올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논평은 여기서 마치고 아직도 저희 조교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을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도 좀 해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